5월에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달로 많이 바쁘다고 알고 있는데 혼자서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 맞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네, 많습니다. 저희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6월 30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환급해준다 해가지고 무심코 클릭해서 진행했던 게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다 부인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뭐 안내문이 날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에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의정부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신지은 세무사라고 합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아침에 직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오전에 뭐 미팅 있으면 미팅하고 외근 있으면 이제 외부 활동해가지고 돌아와서 또 이제 다음 있을 상담 같은 거 준비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기장이나 다른 업무들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업무들도 사무실 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 일단 내일 있을 양도소득세 상담 관련해서 자료 만들고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세무서에서 외근 일정이 있어서 업무 보고 돌아와서 다시 또 이제 기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장 상담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 관련된 상담, 그리고 가끔 뭐 조세 불복 관련된 상담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게 5월이잖아요. 5월에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달로 많이 바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저희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6월 30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이제 그때는 개인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몰려가지고 신고 때는 좀 많이 바쁩니다. 이게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랑 개인이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세법이 이제 조금 단어도 어렵기도 하고 서식 작성하는 게 중간중간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신고는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과소신고나 뭐 본인이 누락을 했을 경우 뭐 가산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비 처리 부분을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요. 아무래도 세무사를 찾게 되면은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뭐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세, 뭐 감면세 이런 부분과 그리고 경비나 매출 누락 부분 이런 부분 다 검토를 해드리니까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조금 비용은 드시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세요. 제가 예전에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무기장 가산세 이런 것도 붙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기장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신고해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5월 1일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열리게 되면 자기가 어떤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붙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수수료 주시더라도 가산세부터 확 줄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혼자서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 맞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네,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납부를 하려고 보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거나 신고는 제때 잘 넣으셨는데 세무서에서는 이제 인정이 안 돼가지고 추후에 이제 납부서가 날라와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찾아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환급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무심코 클릭해서 진행했던 게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다 부인당하고 관련 자료들도 이제 다시 소명하라고 날라와서 저희가 과거 자료들 다 다시 요청해가지고 검토해서 세금을 훨씬 줄여가지고 다시 진행했던 경우들도 있어요. 플랫폼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가 있네요. 옆에서 뭔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쵸.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신고만 대행해준다 이러면은 사실 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요청을 하진 않고요. 이제 정형화된 그런 자료들만 요청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는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뜯어 고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수수료가 저렴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의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납세자분들께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뭐 안내문이 날아올 거예요. 만약에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근데 간혹 이제 그런 알림 같은 걸 안 해놓으셔서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시고 나중에 이제 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손택스라는 어플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 하시면 5월 중순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세무사를 알아보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장부를 저희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보통 세무사들 얼마나 바쁜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때는 아침 일찍부터 거의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대다수고요. 보통은 상반기 때 전년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그렇게 지낼 거고요. 대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신고가 없어서 좀 널널한 편이에요. 그런 업체를 고객사로 맞이하기까지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게 방법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고 나서는 이 근처에 세무사 사무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별도로 크게 홍보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객사 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그 룰을 정해가지고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입소문을 타고 소개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의 홍보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간간히 인스타나 블로그 정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탄다는 거는 좀 경쟁력이 뭔가 있다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소문을 내주시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은 연락이 제일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이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는 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결정이 있을 때 항상 저희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만큼 많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게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아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이 불만이어서 저희 쪽으로도 많이 이관을 해 오시기도 하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무 서비스는 다 거기서 거기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래 받고 있던 데서 다른 데로 가는 게 그런 선택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처음에 이제 새롭게 개업을 해가지고 오시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또 반 정도는 다른 사무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통의 문제, 그리고 어쨌든 세금 절감의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많이 이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랑 계약하신 대표님들 중에서 뭐 정말 폐업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관하신 데는 없으세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 좀 쉬실 거죠? 이번 주말에는 떠납니다. 목포. 5월달을 대비하기 위해. 목포 가면 이거 상당히 풀어줘요. 풀어줘요? 근데 저희 진짜 소통이 잘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이게 저희 강점이에요.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세무랑 동떨어져 있는 거? 뭐 있어요? 친구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먼저 오시고 한 분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서로 매출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공개는 안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는 임대료 뭐 얼마 내고 있어요? 약간 이러면서 근데 저희는 정보는 드리지 않습니다. 네. 철저한 비밀로. 맞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세무서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지금 제가 맡아서 하는 게 있어서 그거 처리할 겸 이제 새로운 업체 사업자
또 같이 좀 내야 되는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사무실 여시기 전에는 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세무사 합격하고 이제 수습을 이제 서울 강남 쪽 세무법인에서 하다가 이제 같은 회사에서 근무세무사로 좀 일을 하다가요. 또 이제 강서 쪽에서도 근무세무사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총 한 4년,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쪽에다가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근무하셨는데 의정부에다 개업하신 이유가 서울에는 이미 뭐 아시는 것처럼 세무사들도 많기도 하고 일단 신도시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고산지구가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거를 좀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신도시에다가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사무실 있는 고산동이 지금도 건물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새로 입점하는 가게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 사무실이 아무래도 이제 입구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간판을 조금 크게 달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다른 데보다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억을 하셨다가 많이들 와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신규로 개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까운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관을 많이 해오시거나 새로 계약을 많이 해주세요. 2년도 안 됐는데 직원을 3명이나 두실 정도면은 꽤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거래처 수가 감사하게도 많이 늘어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한 사람당 저희가 꼭 이제 풀을 꽉 채워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직원을 더 채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아까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소통에 대해서 직원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 업무하시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저희 사무실의 기본적인 이제 그런 마인드라고 하나요? 그게 소통이 가장 잘 돼야 어쨌든 그 업장 상황도 알 수 있고 이제 대표님들께서 원하는 방향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서비스의 기본이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나 저나 계속 그 부분을 가장 1순위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세무사를 준비하는 게 네.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 가족들 다 반대했었어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재산 규모도 이렇게까지 세무사한테 굳이 부탁을 해가지고 만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신고를 안 하시거나